이제 곱하기인데 곱하기 개념은 수학관과 곱셈을 많이 풀어보면 개념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수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? 수 자체를.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원래 이 형태 하나밖에 없어요. 이 1이라는 거는. 그래서 1은 1 곱하기 1이죠. 자기 자신을 그냥 곱한 거죠. 그래서 1은 원래 그 유닛이라고 해요. 유닛 넘버, 유닛이 처음 0에서 처음 뭔가 하나 생겼을 때 유닛인 거죠. 유닛은 우리가 이제 단위라고도 하는데 유닛. 두 개는 1에서 1이 두 번 연결되어 있을 때 모양이죠. 그러니까 이건 1이 연결되어 있어 1과 1. 그래서 이거는 2가 되는 거죠. 2는 이런 모양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하거나 이제 세우거나 사실 이건 로테이션 시켰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라고 하고요. 3도 111이죠. 1 곱하기 3.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곱하기 형태로 곱하기라는 게 나왔는데 수학 감각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고요. 이거는 4 1 times죠. 4 그러니까 4를 한 번 1을 한 번 넣은 거예요. 근데 이거는 4는 2를 두 번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. 2를 이제 두 층으로 올린 거죠. 2를 두 번 넣으면 4가 되는 거죠. 이런 모양으로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. 5는 한 줄밖에 안 되고 6은 보면은 3을 2층으로 쌓을 수도 있죠. 또는 2를 3층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2를 3층으로 쌓을 수도 있죠. 우리가 곱셈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똑같다라는 거는 이런 도형 모양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줄 수가 있어요. 크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개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. 그래서 6이라는 거는 3을 두 번, 3을 두 번 하면 이제 6이 되겠죠. 이 번이라는 곱하기라는 곱이라는 건 몇 번이라는 뜻이거든요. 두 번이죠. 3을 두 번, 3을 두 번.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곱하기를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모형으로. 그러면 8은 4를 두 번 하면 되겠죠. 4를 두 번.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. 2 곱인 두 번이라는 뜻이죠. 2곱, 4를. 그래서 4를 2층으로 쌓아 올린 거. 이거를 2 곱하기 4라고 한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. 근데 이제 이 카드에서 주 목적은 그런 거 개념을 익혀주는 거는 사실 문제집을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단지 이 수 자체를 프라임이냐 합성수냐 컴포짓 넘버냐 프라임 넘버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사실은. 예를 들면 7 같은 거는 한 줄밖에 안 돼요. 이거 1 곱하기 7 외에는 다른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라임 또는 소수라고 하는데 프라임이라는 뜻도 또 우리 한자로 소수의 소자도 원소 할 때 소예요. 근본, 본질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. 프라임도 제1의 원인, 첫째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런 합성수하고는 다르게 본질적인 수라는 거예요. 쪼개질 수 없는 원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본질이라는 거는 더 이상 어떤 다른 특성으로 합성된 게 아니라 합성된 거는 다른 원소들로 쪼개지는 거지만 본질적인 거는 쪼갤 수 없다라는 거죠. 수도 마찬가지, 자연수도 그렇게 본 거예요. 근데 8은 2 곱하기 4, 2 곱하기 4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 놓을 수 있다. 2와 4의 결합으로 본 거죠. 8이라는 거는 2와 4의 결합. 2와 4의 결합으로 8을 표현할 수 있다. 근데 7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. 다른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런 걸 합성수라고 하는 거예요. 합성. 뭐가 합성됐어요? 2와 4. 그래서 요 8을 2와 4의 곱으로 또는 2와 4의 합성으로 보았을 때 요 2 또는 4를 인수라고 그래요. 원인이 되는 수라는 거죠. 원인이 되는 수예요. 팩터라고 하거든요. 원인이 되는 수. 8의 원인은 2와 4의 결합으로 본 거예요. 8은 2와 4의 결합. 9는 3과 3의 결합이죠. 수를 곱의 형태로 자꾸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10은 2와 5의 결합. 그리고 이런 모형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2나 5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10을 나눌 수 있는 수가 돼요. 10을 2로 나누면 두 개씩 묶으면 5묶음이 될 거고 그렇죠? 5로 나누면 5씩 묶으면 이제 2묶음이 되겠죠. 이건 다 약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 곱의 형태로 수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약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인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최소 공배수,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거 구할 때도
수를 합성수를 또는 합성수를 프라임들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. 사실은 그런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인식을 할 수 그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더 패턴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. 일단은 곱을 곱하기 자체를 구구단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 자체를 어떤 수들에 합성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카드를 이용해서 해주고 아이들한테 적어도 1에서부터 20까지 프라임을 찾아봐라.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곱, 그러니까 다른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프라임이죠. 그러면 1은 프라임이냐 아니냐? 사실 1은 이제 프라임이 아니에요. 1은 유닛 넘버고 2부터 이제 프라임이라고 해요. 1과 자기 자신. 약수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죠. 근데 1은 약수가 하나이죠. 곱하기 1이라는 것의 유니크함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1 곱하기 5라고만 표현하는 거잖아요. 근데 곱하기 1을 계속 넣으면 1 곱하기 5 곱하기 1 또는 1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거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1은 이제 프라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. 그래서 1에서부터 20까지 프라임 소수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수에 대한 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.